네, 자 이번 주 3분기 실적 발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부 부실 대출에 대한 사건,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에선 과연 뭐 정말 바퀴벌레라고 표현했던 제이미 다이먼 CEO가 과연 이 바퀴벌레가 없어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넷플릭스,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 가이던스도 우리가 또 다시 뜯어봐야 되겠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신용시장에 대한 점검을 한번 좀 해보는 시간,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일부 좀 과열되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그넌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 자, 이 이야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뭐 신용시장, 밸류에이션, 저는 이미 답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 얼굴을 보는 순간 오늘 답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방송 출연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지역은행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딱 한 2, 3일 갔었죠.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처음 나오신 건데 네. 그 사이 동안에 그 증시를 바라보셨던 그 관점 뭐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저도 사실 조금 우려를 했었습니다. 아. 이 크레딧, 신용시장 이러면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금융 시스템까지 번져버릴 수 있는 이 뭐랄까 하여튼 어디서 어떤 식으로 번져버릴지 모르는 그러니까 번질 수 있는 시장 분야란 말이에요.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사실은 그 제가 보여드리는 그 그래프 중에 10월 15일 날 JP모건 시티그룹 이 대형 그 은행들이 미리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순상각 비율이 마이너스 39bp였어요, 평균이. 그러니까 상각을 그만큼 덜 하게 되니까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예. 뭔가 잠재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틀인가 있다가 딱 맞아요. 사후대출 시장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막 3, 4%다 올라갔는데 지역은행 때문에 다시 다 되돌렸다가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다시 어느 다시 정도 조금 회복했죠. 예. 그러고 나서 그 17일 날 이틀 있다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LI 파이낸셜, 트리스트 파이낸셜 이런 아이들이 초대형 은행은 아니고 이제 2군 세컨 티어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번에 터졌던 게 뭐 그 피프스더드 뱅크라든가 자이언스 뱅크. 미국 상업은행이 한 4,600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한 32, 31위.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면 어떤 데는 뭐 34위, 35위, 하여튼 30위권이니까 나름 작은 은행들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초대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스 세컨 티어 정도. 그 친구들이 실적 발표를 한 게 하나같이 뭐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순상각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개선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발표가 딱 되길래 이거 뭐 번지진 않겠다. 왜냐하면 이런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순상각 비율 이런 거는요. 이 관리 감독 기관의 어떤 뭐 규제를 딱 적용받으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한단 말이죠. 산정을 하는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대충 뭐 실적 발표할 때처럼 보수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발표 딱 보니까 번지진 않겠구나. 다른 기업들을 보니 그렇죠. 그냥 그 같은 세컨 티어에 있는 같은 급들의 어떤 은행들을 보니까 레전시 파이낸셜이라든가 뭐 코메리카 뱅크라든가 트리스트 파이낸셜 이런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언스라든가 피프터드라는 그 비슷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보면 대손 충당금 이런 것도 오히려 준다는 얘기는 북에서 실제로 잡히는 그 손실 가능성에 있는 문제가 될 만한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3호 대출 시장 문제가 아까 제이미 다이먼 언급해 주셨지만 제이미 다이먼만 뻘쭘해졌죠. 뭐 바퀴벌레 하나가 보일 때는 많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뒤집는 게 제가 저번에도 뭐 방송 때 제가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거기 이제 바퀴벌레는 없다 하고 이제 뭐 그냥 바로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카펠센트가 그 인터뷰 딱 하자마자 스카펠센트가 다른 인터뷰에서 이를테면 네가 뭘 하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로 던졌습니다. 그래요? 제이미 다이먼. 그 사실은 저도 JP모건 출신이지만 제가 딱 2번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정동 사옥에 한 번씩 한 몇 년 만에 오세요. 그래서 지하 그 전체 회의실에 타운홀 미팅이란 걸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편하게 이렇게 대화할 수는 없죠. 완전히 정말 정점에 있는 분이고 저기 뭐 리저널 오피스의 하나의 직원이니까. 그런데 아우라가 정말 장난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그분은 뱅커세요. 우리는 지금 투자 쪽에 있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뱅커로서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가끔 이 투자 쪽에 예를 들면 2024년 초반인가로 기억합니다. 작년 초반인가도 이 10년물 금리 막 4.5, 4.4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뜬금없는 인터뷰를 가끔 하세요, 그분이. 맞아요. 잘생기고 좋은데 그때 한 15%뭐 10년물 금리가 15%갈 거다 뜬금없는 인터뷰를 가끔씩 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인터뷰에서 한번 출연하면서 그때 그 JP모건 체이스 은행에서 1년에 한 번씩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해요. 예. 그러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밸류얼 리스크처럼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가장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시나리오를 쭉 그린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에 얼마까지 오르고 터질 거냐 이거를 그릴 때 그때 하나의 꼭지로 10년물 금리가 적게는 2%, 많게는 15%까지 갈 수 있다. 이 보고서 중에 15%를 언급을 한 거예요. 아이고. 가끔 이분이 이렇게 약간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런 거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은 뭐 회사의 상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아저씨가 됐대. 아니 제 말씀이 아니라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러니까 그랬고 스카페 센터가 네가 뭐라는데 약간 그랬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예. 이제까지는 웃었으니까 제가 이 사모대출 프라이빗 랜딩 시장입니다. 이게 원래 이런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자금 펀딩을 하는 데는 예.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모든 거의 100%를 은행에서 다 펀딩을 했죠. 펀딩 기능을 다 은행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금융위기 때 이제 은행들이 막 노출되고 이러면서 그 도드 프랭크인가요? 하여튼 법 만들어가지고 상업은행들이 위험자산에 조금 규제를 가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기능 중에 일부가 자산운용회사라든가 이 자본시장으로 어느 정도 흘려오면서 저도 자산운용회사를 뭐 그 월급쟁이의 거의 90%, 80%를 근무를 했었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팀장님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우리 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 기억나십니까? 이건 기억나죠. 이게 다 프라이빗 랜딩의 일종의 상품들을 마구 투자했다가 그게 신용 문제든 뭐든 다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를 보시는 제가 뭐 자산운용 회사 분들이나 증권사분들한테 공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 중에 프라이빗 랜딩, 사모대출이라고 하면 프라이빗 랜딩입니다. 프라이빗 랜딩을 실제 시청자 여러분이나 투자자 여러분께 이제 금융회사에서 그 제안을 할 때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품의 유형이라는 게 밑에 다이렉트 랜딩, 메자닌, 뭐 프랩 그 우선주, 디스트레스 뎃, 스페셜 시츄에이션, ABS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고 자료를 써놨으니까. 이런 식의 상품을 우리가 보통 취급해서 투자자분들께 제안을 할 때 유형이 사모펀드, 우리나라형 사모펀드에서 이런 상품들을 프로젝트 건별로 막 넣어가지고 1년에 한 7, 8%, 많게는 10% 고정이자 나오고 담보돼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팔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거를 또 사실 이런 게 기관 투자가들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롤오버 할 때 뭔가 상황이 힘들면 선순위고 이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를 먼저 빼내고 이거를 개인 투자 셀다운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노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과거에 터졌던 대표적으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가 이런 사모대출 펀드들, 특히 메자닌 유명하잖아요. 뭐 CV, BW니 뭐 이런 거 많습니다. EB니 뭐 이런 거 많아요, 되게. 이런 거 할 때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방송이라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상품이 금융상품으로 나한테 제안이 왔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비상장에 대한 너무나도 꿈과 뭐 10배, 100배, 뭐 50배, 뭐 그런 정말 현혹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수치를 듣게 되고 비상장이니까 뭐 개인 투자는 알기가 정말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정보가 미공개되고 그들만의 리그다 보니까 이 정보라는 게 굉장히 제한도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까 표현드렸지만 고객님 이거 7, 8% 1년 뭐 넣어놓으면 담보도 다 돼 있고 뭐 신용보강도 돼 있으니까 많게는 10%, 7, 8%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식의 제가 개인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 가끔 절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리스크가 낮고 수익이 좋은 상품은 없어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기대 수익률과 기대 리스크가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낮은 위험과 높은 수익의 상품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저희는 리스크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저는 리스크만 많은 거 아닌가? 수익이 좀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1년에 안정적으로 10%를 얻고 싶다. 저 같으면 그냥 주식 투자할 것 같아요. ETF 투자하고 상장 상품에 투자를 하지. 이렇게 비상장에서 뭔가 터졌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차단되어 버리는 이런 위험한 상품은 저 같으면 제한도 안 할 것이고 저 같으면 투자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격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사모대출 그러니까 미국처럼 선진화돼 있고 투명한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또 하나만 좀 언급드리기 중요하니까. 과거 은행은 속성 자체가 아까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거나 위험 평가를 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본시장 자산운용회사로 대표적으로 건너오면 제가 자산운용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자산운용회사에서 은행에서 리스크를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이 어떤 뎁스보다는 좀 덜하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리스크라는 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은행보다는 조금 덜 타이트하게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에 옵티머스, 라임 이런 사태로 다 번진 겁니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저도 증권회사에 이거 취급했다가 한번 된살이 맞았는데 다행히 그것도 비교는 몇 년 안 됐죠. 무역금융펀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이 손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투자자분들 신중하셔야 돼요. 이런 상품에 이렇게 접하게 되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지역은행에 대한 이슈가 비단 미국뿐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무역금융 펀드니 어디 부동산도 이런 상품으로 싸서 결국은 다 이렇게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은행에 관련해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워낙 정말 저도 실적 발표 시즌 내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해드렸던 과거 진짜 수년 동안에 이번 실적 발표는 뭔가 월가의 움직임이 완전 다르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완전 다르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너무 기대감을 높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한쪽에서 좀 있고 시장 자체가 너무 또 과열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 서로 스스로 롱돌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소신 있게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나오는 매크로 숫자, 데이터, 보고서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에도 불구하고 저라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지금 프리마켓에서 살짝 약보합 정도 되거든요. 지수들이. 맞아요. 이게 보니까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사모대출 시장 문제가 아직 완전히 꺼지질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5일 날인가요? 그 대법원에서 그 트럼프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의한 상호관세 때린 거 지금 판결 납니다. 만약에 이게 불법이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물론 관세라는 게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232조, 슈퍼 301조 조치가 많으니까. 그래도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겠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오늘인가 어제 그 몇 차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그 연방 셧다운 합의했는데 또 불발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또 특히 오늘 이제 테슬라하고 몇 개 회사가 실적 발표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그 돌팔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테슬라 실적은 그렇게 시장 예상보다는 안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전분기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오늘 살짝 약보합인 것 같은데 그 고평가돼 있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걸 저도 우려를 하죠. 실제로 고객 자금들 저희 고유 자금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신 있게 데이터를 기반해서 두 가지만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대표님은 늘 소신이 있으십니다, 사실. 그 24개월 포워드 PER을 갖고 왔습니다. PER이라는 게 프라이스 어닝이잖아요. 기업의 이익을 주가가 몇 배만큼 얼마나 더 많이 반영하고 있더냐. 화살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빨간색 부분이 좌측 막대 그래프의 빨간색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이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당시에 주요 기업들의 파란색이 지금 현재 M7 기업들의 퍼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보시지 마시고 그냥 초록색 평균했던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당시였을 때 인터넷 기업 주들이 많이 끌어왔었잖아요. 그때 퍼가 평균 52배였어요. 52배. 그러니까 그때 시스콘가 몇천 배 상승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우측
그러니까 이 좌측 좌측, 그래프의 파란색. 우측 예. 파란색 옆에 26.8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M7의 평균파가 26.8배입니다. 절반밖에 안 돼 있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26.8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예. 테슬라를 좀 테슬라를 빼고 싶네요. 좀 갑자기 얘기하자 저기서. 예. 근데 26.8배라는 건 주가가 이렇게 떴는데도 26.8배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분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숫자가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네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아니 IR 다니고 다 그 로데이터 가지고 산출을 했을 때 좋게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엔조이 즐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걸로 하나를 더 그려봤어요. 예.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그래서 기업 가치라고 기업 합니다. 가치. 예. 부채고 뭐고 다 합친 거. 예, 예. 조금 더 실질적인 밸류에이션 지표죠. 매출액 대비 엔터프라이즈 밸류니까 이게 당시에 인터넷 버블 당시에 2000년 초반에 8.2배였다면 지금이 6.1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업의 부채고 뭐고 다 합쳐도 예. 그때 당시보다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블랙락에서 10월 15일 날 비슷한 이런 걸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좌측이 테크 버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여드린 게 AI 투데이라고 돼 있는 2021년부터 2025년 4년. 예. 노란색이 주가 상승률 94% 평균 상승했는데 기업 이익이 73% 상승했어요.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보이죠. 근데 인터넷 버블 당시에 주가가 440% 떴습니다. 기업은 80%밖에 성장하지 그러니까 못했는데. 몇 배입니까? 이게 한 5배인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시죠. 그러네요. 지금까지의 대충의 어떤 지금은 뭐 기업 성장률만큼 그냥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부담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예. 이거를 저는 사실은 그 월가에서 굉장히 많이 팔로우업을 하지만 유명한 뭐 제이미 다이먼도 포함이 돼 있고 그 한 두세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굉장히 귀 기울여 듣는 스티븐 로치 요새는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예일대 아마 명예교수하고 있을 텐데 예. 메릴 린치가 근무하셨던 2000년 초반에 스티븐 로치 이분은 당시에 여담이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항상 그 애널리스트들 연말 연초에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평가를 해요. 네, 예. 그래서 뭐 1등이 누구냐 뭐 하거든요. 맞아요, 미국에서도 맞아요. 해요. 그걸 배워서 우리나라로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스티븐 로치는 그 평가에서 제외될 정도로 굉장히 그 애널리스트계의 어나더 레벨에 계신. 현인이라고 평가됐었던 분이에요. 이 스티븐 로치 아쉽지만 이제는 보고서를 안 내지 그분하고 하워드 막스 같은 이런 분들이 펴내는 예. 보고서를 저는 굉장히 눈여겨봐요. 예. 왜 그러냐면 채권 베이스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하워드 막스가 10월 13일 날 몇 가지 일가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높아 보이지만 광기 수준 아니야. 내가 볼 때 광기가 안 보여 지금. 그리고 주가가 비싸다는 게 당장 반드시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명히 표현을 했고 예. 그리고 포워드 퍼가 2026년 예상, 그러니까 포워드 예상했을 때 퍼가 24배 정도 보는데 역사적 평균이 16배인데 그것보다는 좀 비싸 보여. 그런데 주가가 비싸진 만큼 기업들도 훨씬 어나더 레벨로 좋아졌어. 그 말은 기업 이익을 아주 짱짱하게 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등등의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AI 세상을 분명히 바꿀 거야. AI 이거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이거 말고도 뭐 피터 오펜하이머라든가 골드만삭스의 이런 분들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저 따위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일색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게 광기고 유포리아였을 때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떠들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기업 이익이 뒷받침해주지 않았을 때 2000년 초반 인터넷 버블 당시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기업 이익을 아주 짱짱하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그 어떤 뭐 고평가 그리고 지지난주인가도 제가 한번 조금 재미없는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 경제 구조 자체가 고도화돼 버렸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이미 이제 고마진 기업들이 끌어가는 산업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18배인 걸 뭐 23배, 24배니까 굉장히 비싸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정당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저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충강 대표님은 저에게 약간 롱도리 세계의 정신적 지주예요. 그래서 아주 자신감 있게 그런 걸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예. 내가 약간 흔들릴 때 저 이충강 대표님 영상이나 좀 봐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정신을 다 잡거든요, 다시. 예.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2022년도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겠다고 FMCG 금리 5.5%까지 올렸잖아요. 2022년도 S&P 500 15% 빠지고 나스닥이 28% 빠지고 코스피가 29% 빠졌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 한 해. 22년도 겨울부터 제가 홍보 때문에 유튜브 방송 출연하기 시작했거든요. 23년도 초반까지도 이
고금리였으니까 경기 침체론이 극대화됐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다. 금리 안 빠진다. 왜냐하면 그때 논리가 경기 침체가 와야 국채금리가 빠지니까 그게 막 지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나가서 유튜브 자료 올라가면요 댓글이 관상부터 사기꾼이고 그때 방송하셔가지고 장수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밸류에이션 측면을 저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이 정도 되면은 닷컴 버블 시절에 뭐 24배, 25배 여기서 많이 이제 내려왔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24배 하니까 또 내려왔어요. 자, 지금 이제 23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뭐 예견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 과거의 24배, 25배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거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더 올라가는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들은 정말 성장률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뭐 빅테크의 어떤 선택이나 쏠림이 더 갈 것이고 약간의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지 이 전반적인 어떤 뭐 방향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 분명히 양극화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제가 아쉽게 그 그래프는 안 갖고 왔지만 3, 4분기 이후에 내년 1, 4분기, 2, 4분기의 기업 실적 예상치를 보면 M7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승을 해요. 물론 M7을 제외한 500개 중에 493개 종목도 우상향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자체가 거의 뭐 제가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 되겠죠. 근데 이 양극화를 굳이 우리가 긁어서 부스럼하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 M7 기업들 제가 거의 매번 소개해드리는데 애플이 오늘도 애플 언급됐지만 애플이 ROE가 150%예요. 엔비디아가 110%입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 한 8.4%. 그래서 제가 테슬라가 조금 저한테는 부정적인데 테슬라 빼고 나머지 뭐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ROE가 평균이 40%, 50%예요. 그래서 M7의 ROE 평균이 46%입니다, 지금. 일반 제조업체들의 ROE가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이 잘해야 8, 9% 나오거든요.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1에서 한 4%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빅테크가 끌어가는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M7, 그게 AI 테마 덕분이겠죠. 그게 46%예요, 지금.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익을 이만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적당한 고밸류에이션은 뭐 합당 내지는 justify 정당화가 되는 어떤 산업 구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까부터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기준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어떤 그럴 것 같아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백스테이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그 3쿼터 그러니까 업종별로 그 지난 9월 달에 본 거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현재 본 거가 옅은 색보다 이제 그 짙은 색으로 갈수록 한 3달 있다가 바뀐 이익 전망이거든요. 자세히 한번 봐보시죠. IT 몇 개 빼고 나머지는 좀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차별화라고 해서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죠. 아니, 차별화돼서 좋은 애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뭐 종목별, 업종별 선별 투자는 해야 되겠죠. 선별 투자는 좀 해야 된다. 미국이라고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뭐 사실 뭐 실적 발표 빅테크들 좀 보게 되면 가이던스가 뭐 또 줄줄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게 뭐 일개 기업으로 보기도 좀 그렇겠지만은 전체 산업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도 있고 보다 보면은 또 시장에서는 많은 다양한 또 전망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에이펙 도 있고 남아 있고 FMC도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향을 좀 에이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미중이 어떻게 관세 협정에 대한 물꼬를 거기서 뭔가 할지 뭐 이 정도 빼고는 히토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토리 중요하죠.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지금 걸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IRA법 기억나세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안에 이미 히토리를 그 우방이나 뭐 이걸 통해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법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새 와서 갑자기 떠드는 거 아닙니다. 미국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투자를 엄청 하고 우회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고 해도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2028년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의존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럼 이걸 대안으로 거의 공유한 중국이 다 하던데요. 그렇죠. 중국이 자료 갖고 오긴 했는데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한 38% 정도를 히토리를 갖고 있고 생산을 엄청 땡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의 68%를 중국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미국까지 요새 트럼프가 계속 지금 타코 하는 게 예. 트럼프 입장에 미국 입장에서 유일하게 아픈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히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넘버 원 투잖아요.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 뭐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죠. 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지금 그 뭐라 그러죠? 패권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원투가 으르렁대고 싸우는데 예. 모냥 빠지게 서로 미안해 이렇게는 안 끝나겠죠.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그래, 뭐 니네가 하면 나도 전쟁이야. 예. 이런 멘트 날리잖아요. 막.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시진핑이건 트럼프건 그 밑에 보좌진이건 심지어 우리도 뭐 중국과 미국이 정말 워스트케이까지 갔을 때 제가 볼 때 상처뿐인 영광일 거라고 봐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잉업도 좀 하고 예. 적당히 뭔가 미국 쪽으로 끌려가는 합의든 예. 중국 쪽으로 끌려오는 합의든 그건 모르겠지만 예.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합의에 이를 거라고 봅니다. 어떤 그게 식으로든? 양국이 결국은 살아남는 방법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많은 히토류에 대해서도 뭐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미 정부가 또 뭐 10%씩 뭐 지분 인수를 좀 하면서 어떤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AI로 갔다가 히토리를 좀 담을까 뭐 이러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히토리 이미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저희가 뭐 여러 좀 전략적인 어떤 방향을 좀 물론 이번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뭐 지금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실적 발표가 나오고 AI가 지속적인 어떤 강세를 보인다면 뭐 이번에 10월, 12월에 대한 FOMC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4분기 동안에 대표님께서 혹시 보시는 지금 너무 좀 긍정론들이 좀 많잖아요. 뭐 정부 셧다운도 조만간 뭐 해결될 것 같고 물론 지금은 뭐 불발이라고 하지만 그럼 약간의 좀 보고 계시는 리스크 여전히 좀 물가라고 보세요? 아니요. 네. 저는 물가보다는 노동시장인 것 같아요. 노동시장이다? 네. 왜냐하면 이건 저의 순전히 헌치입니다. 예. 데이터에 기반한 말씀이 아니고 예. 그 제롬 파월이 제가 오늘 아쉽게 그걸 빼갖고 왔는데 장수가 워낙 많아서 뺐는데요. 예. 제롬 파월이 지난주인가 NBA인가 전미 경제 뭐 학회인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 해줬죠. 예. 노동시장이 지금 뭔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좀 묘하게 예. 그래서 금융정책이 지금보다는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를 최소한 한 번 이상 인하시켜 준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좋은 것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인하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노동시장이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BLS를 발표하는 데이터들 못 보고 맞아요.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맞아요. 제롬 파월은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급 정보를 다 손에 다 쥐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이분이 경제에 대해서 한 얘기가 틀린 적이 없다고 봐요. 저는. 적어도 방향성에 대해서. 예. 고용시장을 분명히 안 좋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고용시장이 뭐 다음 주인가 20 며칠 날 나온다고 하죠. 다시 다 직원들 불러가지고 막 계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에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지난번 발표돼서 23만 5천 건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자체 예상을 한 걸 보니까 21만 7천 건인가로 안정이 되는 걸로 발표는 했지만 노동 뭐 넘판 페이롤이라고 하죠. 비농업 신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발표됐을 때 뭔가 많이 더 줄었다거나 마이너스가 나온다거나 이래 버리면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 때문에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그 정도 가능성을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 확신을 갈 수는 없고 발표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한 40% 확률 정도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또 전 내심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이 노동시장에 대한 환경 자체가 AI가 등장하면서 일부 뭐 아주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 어떤 환경 자체가 좀 변화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면은 노동시장의 지표들이 약간 좀 괴리울이 보이기도 하고 왜곡될 수도 있고 뭔가 튀어오르거나 갑자기 뭐 이런 약간의 좀 부작용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한복판인 거 그런 한복판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노동지표가 둔화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여기기에는 그 기업들의 어떤 효율성이라는 것도 다시 또 재고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 팀장님하고 생각이 결이 비슷한 건데 제가 세뇌당해서 그래요. AI가 발달이 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예. 근데 이걸 계속 부각해서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덮어버릴 수 있는 기업단에 방금 언급해 주셨던 기업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지금 기업 실적들이 계속 주속해 나오는 걸로 일단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거 하나. 예. 그다음에 정책적인 거 아까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걸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이슈가 뭡니까? 정책금리 인하잖아요. 아, 금리나. 저는 10월이건 11월이건 올해 안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더 할 거라고 봐요. 예, 예, 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그걸 다 덮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다 덮어버릴 수 그리고 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네. 중요하니까 네. 유동성 때문에 최근에 RRP가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나서 지금 맞아요, 맞아요. 미국 유동성 저 하늘색이 RRP 잔고거든요. 사실 RRP가 최근에 바닥을 깔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 바로 위에 지금 화살표 이게 TJ 우리가 매번 언급하는 예. 재무부 일반 재무부, 비전이에요. 예. 계속 늘었죠. 그러네요. 늘고 있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네 가지를 합친 미국의 유동성 프락시 빨강선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미국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TGA가 지난 17일 날 얼마까지 지금 쌓였느냐. 연초에 7,800억이었다가 이게 한 4달 전에 3천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가 예. 17일 날 드디어 9,050억 달러까지 채웠습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한 숫자냐. 예.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QRA 분기별 채권 발행 계획 발표하면서 재무부에서 분명히 TJ 잔고 9천억까지 맞출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췄잖아요. 그냥 바로 맞췄네요. 그럼 이제 이다음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또 시장의 유동성이 또 나올 수 있는. 이제부터는 유동성을 뿌린다는 뿌린다는 얘기죠.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이충강 대표님은 또 이번 주에 또 제가 또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레그넌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님은 또 다음 시간에 바로 아마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또 모셔서 또 더 좋은 인사이트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